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 5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만들어봤던 위젯들을 화면상에 원하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GUI 프로그래밍이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또는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죠. 여태까지는 팩 함수만을 사용해와서 위젯의 위치, 간격에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 함수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써왔던 함수가 되겠죠. 팩은 우리가 등 뒤에 매는 가방을 백팩이라고 하듯이 짐을 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물건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정해 놓은 방향 기준으로 집어넣는 순서에 따라 배치가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드 함수입니다. 반듯반듯한 격자무늬라는 뜻이 있는데요. 전체 창을 반듯반듯하게 공간으로 나눠 놓고 그 공간의 중간에 위젯을 배치하는 함수입니다. 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위젯이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드 같은 경우 공간이 저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에 잘 할당해주면 한 줄에 여러 위젯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상충되기 때문에 팩과 그리드는 동시에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플레이스 함수입니다.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장소에 놓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죠. 어떠한 공간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젯 자체를 그냥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죠. 경향성을 보면 팩에서 플레이스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낮지만 자체적인 규칙들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사용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그리드 플레이스로 갈수록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시고 함수에서 쓸 수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익숙하실 팩 함수입니다. 팩은 자체적으로 규칙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자유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규칙을 이해하시기도 쉬울 겁니다. 먼저 위치 지정을 하는 옵션을 사이드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이드는 탑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위젯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바닥은 버텀으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팩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만이 위젯 간의 간격이 없다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란히처럼 각 위젯 간의 간격을 줄 수 있는데요. 바로 패드 X나 패드 Y라는 옵션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패드는 패딩으로 우리가 겨울에 많이 입는 외투죠. 패딩의 원리가 나의 몸과 바깥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공간을 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위젯의 외부에 공간을 주게 됩니다. 사이드를 탑으로 줬다면 가로줄 전체가 이 위젯에게 할당된 공간이기 때문에 패드 X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패드 Y를 줌으로써 아래 위 동시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윗공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위와 아래 공간이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사이드를 레프트 혹은 라이트로 줘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다면 이 위젯에게 할당되는 공간이 세로줄 전체이기 때문에 아까와는 반대로 패드 Y가 의미가 없고요. 패드 X를 통해서 위젯의 좌우 간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드 함수는 엑셀 표처럼 어떠한 공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공간 안에 위젯을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위치 지정은 가로 방향인 컬럼과 세로 방향인 로우를 옵션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가로 방향인 컬럼은 왼쪽에서 오른쪽, 세로 방향 로우는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왼쪽 아래에 0,2 지점은 컬럼과 로우에 각각 0과 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함수를 쓸 때 기억하셔야 할 주의점은 빈 공간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렇게 3 곱하기 3 공간이 지정된 상태에서 0,4 공간에 위젯을 배치하고 싶다고 적는 경우에 0,3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위젯은 강제로 0,3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젯을 배치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공간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 셀 병합이라는 기능을 쓸 때가 있죠.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푸른색으로 병합된 공간을 보면 이 공간에 대한 좌표 자체는 2,0으로 위쪽 기준으로 공간의 위치를 옵션으로 주고 로우 스팬이라는 옵션으로 2를 주는 것은 로우가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두 칸을 병합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드에서 공간을 정의할 때 가로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세로는 위쪽에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병합할 때도 기준이 되는 공간의 위치는 가장 왼쪽, 가장 위쪽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된 공간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는 왼쪽 기준으로 0,2로 해주시고 컬럼 스팬 옵션으로 2를 적어주시면 가로 두 칸이 병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 함수입니다. 가장 자유도가 높고 자체 규칙이 널널해서 이해하시기 가장 쉬우실 겁니다. 먼저 전체 창 내에서 위젯이 붙을 절대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X, Y 옵션으로 위젯이 붙는 위치를 숫자로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이 절대 위치 옵션을 주게 되면 창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꿋꿋이 위치를 지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창의 크기가 변할 때 위젯의 위치도 따라서 변하게 하고 싶다면 상대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상대적인이라는 뜻으로 relative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을 뜻하는 rel을 xy 앞에 붙여서 relx와 rely라는 옵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창의 길이를 1, 2라고 생각했을 때 위젯이 붙을 위치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지정해주면 창의 크기가 변할 때 위젯의 위치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함수는 사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배치할 위젯이 많아질 경우 위치를 일일이 지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 되겠죠. 이제 설명은 마치고 배치하는 함수들을 직접 써보면서 어떤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창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tk인터에서 모든 함수를 들고 와줄 거고요. tk라는 함수로 전체 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메인 루프를 돌려줘서 실행을 해줘야 이런 창이 생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창의 크기를 바꾸고 창의 제목 바꾸고 들어가는 폰트 바꾸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윈 지오메트리로 크기로 바꿀 수 있고 400 by 200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이거는 맨 처음에 팩을 할 거기 때문에 팩으로 제목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바꾸는 것은 옵션 헤드 폰트에다가 어떤 거를 줄 거냐면 궁서 2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일단 제목과 이 창의 크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젯을 만들게 되면 이런 폰트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버튼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죠. 이것을 팩을 하는데 그냥 팩을 하면은 여기 빈개는 나네요. 이거는 글자를 하나 넣어줄게요. 버튼이 config라는 함수로 텍스트를 넣을 수 있죠. 버튼.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버튼입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로 팩 함수를 그냥 쓰게 되면 아무런 그 옵션 없이요. 요런 탑을 기준으로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옵션을 줘볼게요. 사이드에다가 탑으로 하면 그대로일 거고 버튼으로 해본다면 요거를 문자열 형태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생성이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다가 레프트 라고 하면은 왼쪽, 라이트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생성되죠.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시죠? 좀 재미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입력창을 하나 만들어서 레프트라고 적어놓고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왼쪽으로 싹 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입력창을
요 사이드 옵션으로 줘가지고 버튼이 클릭할 때마다 막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선 입력창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입력창 엔트리라고 만들면 되고, 여기다가는 그냥 이제 팩을 써서 사이드 뭐 요거는 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실행하게 되면은 일단 요 입력창이 하나 생성된 게 확인이 되고 버튼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기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런데 자, 이건 사이드를 지우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여기 엔트리에 들어간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이동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버튼이 어떤 기능을 클릭했을 때 기능이 생기도록 config에 커맨드로 뭐 어떤 클릭이라는 함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클릭은 좀 딴 데서도 많이 쓰니까 그냥 AA라는 함수로 할게요. 그러려면은 AA라는 함수를 미리 지정을 해줘야겠죠. 요거는 어떤 함수냐? 아까 말했다시피 버튼을 최종적으로는 버튼을 팩, 사이드, 뭐뭐뭐 이렇게 여기는 좀 이따 다른 걸 넣을 건데 버튼을 이렇게 배치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이드는 사이드 뒤에 들어가는 요거는 어디서 들고 와야 될까요? 요 입력창에서 들고 와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엔트리에 get 함수를 써서 엔트리에 들어간 그런 문자열을 들고 와서 그것을 사이드 옵션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팩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게 겹치지만 일단 맨 처음에는 요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서 커맨드 A, 요 A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버튼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가장 기본 옵션으로 버튼이 팩 안에다가 사이드 옵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위에 배치가 됐는데요. 여기다가 일단 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있고 레프트라고 했을 때 요게 이렇게 갈지 볼게요. 가네요. 그리고 버텀으로 해놓고 클릭하면은 밑으로 가고 라이트라고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버튼의 위치가 막 실시간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게 구현이 되네요. 근데 막 이상한 걸 넣게 되면은 아래처럼 약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맞는 글자를 적어 주셔야 버튼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팩에서 배웠던 기능은 뭐죠? 요거를 탑으로 해보면 보일 텐데요. 이런 위젯들 간의 간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패드라는 기능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드 옵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는 탑으로 그냥 기본으로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둬도 되겠죠. 사이드를 주는 게 아니라 패드 Y, 그러니까 패드 X는 가로로 이제 간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탑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쌓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패드 Y로 주는 것이 위젯 간의 간격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엔트에 있는 이 입력창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패드 Y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1이라는 숫자를 넣고 클릭하게 되면 별 반응이 없죠. 별로 안 움직이나 봐요. 10이라고 하면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2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이 입력창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패딩이 없고요. 아래 위에 간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버튼이라는 위젯이 위로 20, 아래로 20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요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 같지만 요거랑 요거 사이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버튼 2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팩을 해볼게요. 요거도 뭐 템프, 아유, 텍스트는 템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자, 처음에 간격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10으로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요거랑 요 사이 아래 위로 간격이 다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템프 자체는 아래 위에 간격이 없는 겁니다. 구역이 요렇게가 자기 거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자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도 이 버튼은 이 가로 한 줄 전체가 자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버튼을 이 탑으로 하지 않고 레프트나 라이트로 했다면은 패드 X로 줘서 이렇게 공간을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팩 함수는 어, 방향, 배치하는 전체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거기서 버튼 외부에 공간을 주는 패드 X, 패드 Y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드 함수를 써서 배치를 해볼게요. 먼저 버튼을 그냥 하나 만들게요. 버튼 여러 개 만들 거니까 버튼 1이라고 해서 버튼 함수로 만들고 버튼을 그리드라는 함수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그리드를 쓰게 될 때는 컬럼과 로우를 넣어줘야 된다. 가로, 세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00으로 하면 되겠죠. 컬럼은 0이고 로우는 0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제 버튼에 글자 같은 거 하나 넣어줄게요. 버튼에다가 config 함수로 텍스트는 뭘로 넣어주냐? 이게 뭐 0,0이니까 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팩을 했을 때는 여기 팩 요거도 그리드로 바꿀게요. 팩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한 줄 전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줄의 중심에 버튼이 놓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 뒤에 버튼을 여러 개 한번 달아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뭐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1,0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찰싹 붙게 되고요.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패드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에 공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냥 배치하는 거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패드 함수를 줘서 이렇게 띄우고 싶으시면 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로우 방향으로도 하나 늘려서 만들어 보죠. 그리고 요거는 뭐 로우 방향이니까 x는 0이고 y는 1, 0,1이 되겠죠.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 좀 0,1인데 0,2를 건너뛰고 0,3에다가 내가 버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빈 공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가 한다고 했죠? 0,3에다가 자, 요거를 그러면 이제 0,2는 비어 있고 0,3이 실행했을 때는 그냥 바로 옆에 달라붙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 달라붙게 됩니다. 분명 프로그래머는 여기다가 의도를 했지만 결국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하려면은 지금 사실 이게 반복되는 문구잖아요. 포문으로 요 버튼을 한 번에 쫙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여기 남겨두고 할게요. 4 곱하기 3으로 버튼 만들고 싶다. 버튼 어레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버튼 어레이를 만들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로우 넘버를 하나 정해줄 거예요. 주겠죠. 컬럼 넘버부터 할까요? 컬럼 넘버. 컬럼 넘버가 지금 가로니까 4. 로우 넘버가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똑같은 작업을 포문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for j 뭐 세로부터 할게요. in range 0부터 row num까지. 그러면은 이게 세로로 쫙 반복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for I in range 0부터 column number.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로, 가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중 반복문이 돼가지고 이 안에다가 버튼을 생성하고 팩하고 하면 되겠죠. 요거를 일단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버튼이라는 변수를 계속 쓰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컬럼 넘버가 4고 로우 넘버가 3이니까 4 곱하기 3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곱하기 하면은 12입니다. 근데 그 12번의 반복 동안 똑같은 변수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끝났을 때 버튼이라는 변수 안에는 그냥 12번째 맨 마지막 반복되었던 그 버튼만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떠한 리스트에다가 얘네들이 사라지기 전에 추가해 놓고 얘네는 장렬히 사라져도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버튼 리스트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라지기 전에 장바구니 안에다가 딱 담아 놓고 얘는 안녕 하고 보내면 되는 거죠. 버튼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써서 버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객체를 장바구니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수정해야 될 걸 볼게요. 버튼은 뭐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될 것 같고 버튼 config 텍스트, 자 요거를 가로 세로로 바꾸면 되겠죠. 요거를 빵꾸를 뚫어서 포매팅을 하겠습니다. 포맷하고 가로가 i고 세로가 j죠. 자, 지금 요 반복하면서 이 가로 방향의 숫자가 i로 나오죠. 그게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포맷으로 해서 첫 번째 빵꾸에 i가 들어가고 두 번째 빵꾸에 j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i고 세로가 j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로 방향으로 4개, 세로 방향으로 3개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패드 옵션을 주면 좀 띄울 수 있겠죠. 그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드에서 옵션을 주면 됩니다. 패드 X를 뭐 한 10으로 줘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 X 방향으로 10을 줬고, 여기다가 패드 Y 또 10을 준다면, 잠깐 꼬였는데, 자, 이렇게 Y 방향으로도 패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간격을 주는 것은 이 패드 옵션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병합하는 거를 해봐야겠죠. 다시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요거를 좀 키울게요. 한 600으로 하고 얘도 300으로. 자, 이렇게 하면 공간이 좀 남죠. 병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요 두 개를 합하거나 뭐 세로로 합할 수도 있고 가로로 이렇게 합할 수도 있겠죠. 그 작업을 일단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엎었으면 돼요. 새로운 버튼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버튼을 그냥 엎었으면 됩니다. 우선 여기 요거를 엎어 볼게요. 그러면은 위치 기준은 3,0으로 할 거고 어떤 옵션을 주면 되죠? 로우 스팬과 컬럼 스팬 중에 뭐를 쓰면 되냐면 세로 방향이 로니까 로우 스팬을 쓰면 되겠죠. 자, 그냥 엎어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버튼이란 거를 뭐 여기다가 어차피 지금 버튼은 의미 없으니까 버튼을 새로 만들어도 돼요. 버튼은 버튼이라는 함수로 만들고 요거 윈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버튼을 요거도 그냥
글자를 얘는 그냥 new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애니까 new라고 할 거고, 그리드를 해서 배치를 할 텐데, 아까 어디였죠? 0, 1, 2, 3, 3,0이었습니다. 위치가. 일단 위치부터 적습니다. 컬럼 3, 로우 0. 그 위치인데 제가 아래로 한 칸, 그러니까 두 칸을 병합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로우 스팬이라는 옵션으로 몇 칸, 두 칸을 병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자, 뭐 요거는 기존에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어퍼 써서 그 위에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사실 뭐 기대하는 거는 요렇게 크게 생성되는 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리드라는 것은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버튼이 놓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팩도 그랬었죠. 팩도 이런 전체 공간 안에서 중간에 이렇게 버튼이 생성됐었잖아요. 그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new는 이 new의 공간 자체는 여기까지 다 할당이 되지만 거기서 중간 지점에 버튼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버튼의 크기를 키워야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new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상에서 가운데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기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컬럼 스팬을 써서 1,2랑 2,2 요 공간을 병합해서 그 안에 또 새로운 new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1,2. 자, 요거를 그대로, 요거를 그냥 없애고 1,2로 하고 로우 스팬을 컬럼 스팬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1,2인데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먹겠다. 공간을. 그렇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요 사이에 요 공간을 다 먹고 거기에서 가장 중앙에 버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버튼 뭐 지우고 하거나 뭐 하는 작업이 있으면은 요 뒤에가 없어지는 게 깔끔하게 되겠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병합해서 그 안에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다 지우고요. 또 하나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은 place라는 함수로 만들 거고, x에다가 좌표를 입력한다고 그랬죠. 절대 좌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창 안에서요. 그러면 요거를 0,0으로 한다면은 왼쪽 위에 딱 붙게 되겠죠. 요거 실행을 해 보면은 버튼이 왼쪽 위에 딱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도 글자를 넣어야겠네요. 버튼 config 텍스트, 요거도 좌표로 0,0. 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0,0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30, 뭐 50 이렇게 500이 됐네요. 50으로 한다면, 요 글자까지 좀 바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뭐 xx 30, yy 50이라는 변수를 넣고, 요거를 아까처럼 빵꾸를 뚫어서 xs를 넣고yy를 넣습니다. 요것도 xx, yy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30, 50. 요게 가로가 30, 세로가 50이 되겠네요. 여기를 뭐 한 80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절대 좌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말이냐면 창의 크기가 바뀌어도 얘는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창의 크기가 계속 좀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한 프로그래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오히려 적당할 수도 있고요.
취향껏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절대좌표를 쓸 수도 있겠고요. 상대좌표를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rel x, rel y가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똑같고, 중요한 점은 이 전체 창 크기가 1로 이제 가정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xx와 yy, 그러니까 rel x와 rel y에 들어가는 옵션 그 값은 0과 1 사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0.3, 0.4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자, 요게 전체의 가로 길이의 10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0.4y는 요 길이가 전체 길이의 10분의 4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0으로 넣어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요거를 크기 바꾸는 걸 안 보여드렸네요. 0.5, 뭐 0.5 하겠습니다. 그럼 딱 중앙에 꼭지점이 생성되겠죠. 뭐 하여튼 이렇게 돼서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는 버튼이 위치가 계속 고정되었다면 얘 같은 경우에 창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전체 길이의 절반 위치에 이 왼쪽 이 꼭지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위젯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을 배치하는 세 가지 함수를 알아봤고요. 이거를 제가 플레이스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다 끝났지만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다 알아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절대좌표나 상대좌표로 위치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만들 때 팩 함수로 그냥 쭉 나열을 해서 기능을 다 구현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꾸미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도 팩 함수로 다 배치를 했었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고 좀 더 꾸밀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그리드나 플레이스를 써서 위젯들을 배치하면 좀 더 좋겠죠. 이상으로 배치 관련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든 코드를 실제로 exe 파일로,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게 가장 최종 목표가 되겠죠. 지금 이거를 실행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띄워서 막 하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exe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켜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